4월 22일 셀트리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4월 1일부터 4월 22일 증권사 순위 창구 화면입니다. 약간은 혼재돼 있어요. 1위가 모건스탠리, 2위 메리츠, 신한, 신영, JP, 하나, HSBC, CT, CLSA. 자, 매도에는 메릴린치와 맥쿼리가 6, 7위에 포진돼 있죠. 맥쿼리 최근에 튀어나왔죠. 자, 키움. 요게 좀 긍정적이에요. 매도에 키움이 보이고 있다. 이게 진짜 개미보다 그들의 움직임이 일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다. 저는 그리 보고 있습니다. DB. 어쨌든 간에 요거를 시계추를 다시 한번 그럼 최근 일주일로 돌려볼게요. 일주일로 돌려봤더니 굉장히 혼재가 돼 있어요. 자, 맥쿼리와 메릴린치. 자, 최근에 나온 맥쿼리. 그리고 매수에는 모건스탠리. 이 모건스탠리와 메릴린치. 얘네는 중요한 화면이죠. 자, 약간 혼재되고 있어요. 삼성, 신영, CLSA. 자, 신한, 밑에 골드만, HSBC, 다이와, CT. 자, 일주일간에는 약간은 혼재되어 있다. 자, 그런데 최근 한 달간 키움이 바로 압도적으로 매도 물량의 1위에 포진돼 있다. 즉 개인의 창구가 일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다. 자, 그러면 시계추를 아예 1년으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4월 22일로 보이시나요? 자, CT는 1년으로 시계추를 돌려도요. 테마색의 물량 딱 하고 보이네요. 한눈에. 자, 모건 스탠리, 여긴 자사주죠. NH는 메릴린치, UBS, HSBC, 다이와. 외국계 창구에서 긍정적인 흐름이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창구 간에 변화가 보인다는 거고요. 그리고 수급으로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셀트리온의 수급입니다. 한 달 기준 어제 말씀을 드렸죠? 개인이 약 137만 주. 키움을 통해서 외국인과 기관으로 넘어가고 있다. 외국인은 14만 주. 매수폭이 그다지 크지는 않아요. 기관은 100만 주, 그중 연기금이 68만 5천 주. 이 100만 주 중에서 70만 주를 연기금이 담당하고 있다. 외국인은 14만 주. 좀 더 들어와야 되겠죠. 요게 한 달 기준이고요. 시계추를 그러면 일주일치로 한번 돌려볼까요? 자, 볼게요. 일주일치. 개인은 5만 주 매도. 기관은 2만 5천 주 매도. 외국인은 10만 주, 9만 6천 주 매수입니다. 찔끔 매수했고요. 기관 찔끔 매도, 개인도 찔끔 매도. 자, 보합세이라는 거죠. 혼재되어 있다. 자, 근데 이게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립니다. 1년치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명실상부하게 수급의 전환점이 일어나고 있다. 개인의 700만 주, 690만 주가 외국인으로 약 170만 주, 기관으로 400만 주 이상. 보이시죠? 이 중 연기금이 244만 주, 250만 주를 집어삼키고 있다. 감이 오시죠? 어떤 흐름이 감지가 되는지. 그들은 바닥권에서 이미 손바뀜이 일어났다. 그리고 공매도 누적잔고가 이제 200만 주에 거의 근접했어요. 조금 이따 확인하겠지만 200만 주가 깨지기 직전입니다. 역사상 공매도 누적잔고를 최소로 갚아놓고 바닥에서 그들 간의 창구 간의 변화가 있었으며 이제 밥상은 차려져 있습니다. 2차 전지에 이제 개인들 간의 싸움이 이어지고 있고요. 여기서 물량이 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여기서 수급의 전환점이 나올 때, 얘네가 그동안 많이 달렸잖아요. 조금 쉬었다 가야죠. 얘네가 쉴 동안에 다시 달리겠지만, 기간차를 두고 달리겠지만 얘네가 쉴 동안에 그 섹터의 흐름을 제약바이오로 넘어오는 그 대장에 셀트리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23년은 연준의 금리 인상 중단 시그널이 있죠. 그와 맞물리는 우크라이나 이슈와 함께 전 세계 경제는 다시 리바이벌 됩니다. 고로 전반적으로 제가 끊임없이 언급을 드리고 있죠. 2023년 기술적 반등의 해가 될 가능성이 무척 높다. 그 말은 즉 셀트리온 기준으로 해서 3, 4합병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상장하고 가장 큰 대형 이벤트이죠. 레케노라 개발 모멘텀, 그리고 코스피 상장 이전을 넘어서는 상장 3사의 합병 이벤트 말입니다. 그리고 실적, 미국 직판, 램시마이스 C 유플라이마, 모멘텀이 줄줄이 쌓여 있습니다. 자금을 쏘기에, 선수들이 자금을 쏘기에 충분한 밥상이 쌓여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개인들이 마지막에 달려들겠죠. 2023년은 제 개인적으로 기대가 큰 해이기도 합니다.
셀트리온의 공모에도 누적 잔고는 205만 9천 주, 6만 주만 줄어들면 역사상 최저치를 갱신하게 됩니다. 힘 빠진 2차 전지 코스피 코스닥 동반 하락. 2차 전지가 좀 기간 조정을 받고 쉬어줘야 그 자금이 제약바이오로 넘어갈 수가 있겠죠. 왜? 전반적으로 증시 자체에 자금이 많지가 않아요. 같이 얘네가 가기에는 자금이 많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얘네가 쏠렸죠. 자금을 다 빨아들였죠. 얘네가 쉬어주면 이 자금이 제약바이오로 넘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얘네는 쉬었다 다시 갑니다. 왜? 계속해서 성장하기 때문에. 다만 이미 매출액과 시가총액이 많이 커진 기업들은 예전의 성장 폭풍만큼은 아니겠죠. 안전하게 상승할 수가 있겠죠. 그쵸? 롯데바이오, 화이자도 투자, 차세대 항암약 ADC 뭐길래. 롯데바이오는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았죠. 그쵸? 여기에 셀트리온과 무관하지 않은 사람이 여기 바로 CEO로 가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화이자뿐만 아니라 글로벌 빅파마들이 오랜 시간 동안 투자를 집행해 왔죠. 그리고 바이오스의 역사인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바로 ADC에 천문학적인 자금을 집행했습니다. 이미 차세대 먹거리로서 항암제를 지정했다는 거죠. 그리고 다이치 산큐의 에너투가 기립박수를 받았죠. 이미 셀트리온 또한 셀트리온, 익수다, 레고캠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그 물질이 2024년 어느 기준점이면 결과물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즉 충분한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셀트리온, 수익성 악화, 홍콩 법인 청산한다. 중국 사업 정리. 2019년 설립 이래 코로나19 영향 적자 누적 상태이다. 미디어를 통해 중국 사업이 정리한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중국 사업에 대해서 주주분들께서 상당히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중국 시장 불확실성이 많이 있다. 그렇죠. 어쨌든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미디어를 통해서 중국 사업을 정리한다는 부분이 계속 언급이 되고 있네요. 셀트리온이 중국 사업을 정리한다.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해 설립한 셀트리온 홍콩 법인을 결국 청산하기로 했다. 그리고 또 다른 중국 법인 회사 VCL 헬스케어를 지난해 1월 정리한 바 있다. 그래서 VCL 헬스케어가 2021년 1월 청산하고 최근 홍콩 법인 청산을 결정하면서 결국 중국 내 사업 전체를 정리하게 된 셈이다. 코로나19 유행 영향 등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셀트리온 관계자는 공개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에 추가로 확인해주거나 전할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자,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미디어를 통해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건 미국 시장이죠. 미국 시장, 전 세계에서 50% 이상입니다. 이 단일 시장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 시장에 두 번째 물결이 열리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바로 휴미라, 유플라이마, 렘시마이스시는 심지어 자가면역 질환, TNF 알파 억제제, 휴미라, 엠브럴, 레미케이드, 신약으로 38년까지 출시하게 되는 허가를 받는 첫 번째 해이죠. 국내 자가면역 질환 바이오 약품 바로 100년 역사상 처음에 허가를 받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모멘텀과 실적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게 2023년에 중요한 것 같아요. 밥상은 차려져 있다. 우리는 돈이 연속적으로 들어오기를 기다리면 되는 부분입니다. 힘들 내시고요. 주말 잘들 보내시고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